안녕하십니까. 스포테인먼트 경영의 김도균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 국민을 기쁨과 환희에 들뜨게 했던 박태환 선수. 하지만 1년 만이 지난 2009년 로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보이며 온 국민을 실망에 빠뜨렸습니다. 언론에서는 광고와 화보 촬영 등 수영 외의 일에 몰두하느라 훈련에 소홀했다는 질책이 이어졌고, 세계적인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는 챔피언의 몰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태환 선수의 라이벌인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대회 최다인 5관왕에 오르며 여전히 황제의 유형을 과시했는데요. 오늘은 박태환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동경의 대상인 마이클 펠프스를 통해 위기와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펠프스는 상체가 하체보다 크고 팔 길이가 길며 손이 커서 수영에 적합한 체형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를 펠피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그의 성공 요인을 이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형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운동선수에게 최악의 조건을 가졌는데요. ADHD, 즉 과잉 행동과 집중력 저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번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43개의 세계 신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많은 선수들이 아레나사의 엑스글라이드라는 최첨단 수영복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펠프스는 구식 레이저 수영복을 입고도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수영복을 입는가, 어떠한 유리한 점을 타고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훈련하냐가 중요하다며 실력,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펠프스의 훈련을 보면 참으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상상하라인데요. 펠프스를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서게 해준 코치이자 멘토인 밥 바우먼은 지독한 지옥 훈련으로 다그치기보다는 스스로 상상력으로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했다고 하죠. 늘 레이스를 상상하며 상상 속에서 스타트, 스트로크, 턴, 피니시의 모든 동작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 펠프스는 그 광경이 너무나 선명하여 내가 헤엄을 치고 지나간 뒤에 남은 물보라까지 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였었죠. 심지어는 다이빙을 한 후에 고글이 물에 떨어진 경우까지도 상상하고 생각하여 대응할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레이스, 최악의 상황까지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상상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이고 끊임없는 상상훈련은 만약에 비상상황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 대처 능력을 키워주었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훈련 방법뿐만이 아니라 펠프스의 훈련량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으로 남자 성인이 먹는 하루 열량이 2300에서 2500kcal라고 합니다. 그런데 펠프스 선수의 하루 식사량은 무려 12,000kcal. 일반인들의 4-5배를 먹는 셈이니 엄청난 대식가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의 열량을 섭취한다면 분명 초고도 비만이 되고도 남겠죠. 하지만 펠프스는 이것을 먹고도 배고픔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훈련량 때문인데요. 그 열량을 다 소모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5년 동안 단 하루도 수영장에 가지 않은 날이 없다라는 그의 말에서도 그의 성실과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펠프스가 훌륭한 선수인 이유는 물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물 밖에서의 챔피언다운 태도입니다. 그는 19세이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끝난 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벌금 $250와 함께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2009년 2월 1일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주간지에는 펠프스가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기사와 함께 관련 사진이 게재되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자, 펠프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전공법을 선택하였습니다. AP통신의 성명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수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행동과는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는데요. 또 팬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죠. 그의 이러한 행동에 그를 후원해오던 후원사인 스피도와 오메가는 계속해서 그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팬들도 그를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격려를 하였죠. 펠프스 선수는 자신의 자서전인 노 리미츠에서 한계는 없다.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챔피언과 영웅의 공통점은 이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아닌 위기를 극복했다가 아닐까요? 우리가 박태환 선수를 응원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박태환 선수도 펠프스처럼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챔피언 자리에 오를 역량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몇 차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또다시 극복하는 과정을 겪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